네, 안녕하세요. 직업직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분들은 경제 상식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에 정보가 엄청 올라오니까 배울 수 있는 수단은 많아졌다고 하지만 이 밖에 재미를 위한 킬링타임용 컨텐츠가 더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굳이 시간 내서 경제 유튜브를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볼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조금 더 빨리 경제 상식을 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20대 중반에는 예금이 뭔지도 몰랐고 대출은 빚이라서 나쁜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입출금 통장에 월급을 잘 넣어두면 돈을 잘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모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상식을 찾아보게 됐는데 이때 책, 유튜브로 완전 기본 상식부터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했던 세상이지만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완전 생 기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금이 뭔지 아시나요? 예금을 아시는 분들은 예금을 누가 몰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금을 그냥 입출금하는 통장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큰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입출금 통장에 넣어만 두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 동안 돈을 은행에 묶어두고 이자를 받는 걸 의미해요. 은행에서 또 다른 곳에 대출을 해줄 때 이 돈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적금의 경우에는 돈을 모으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적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율이 높아도 돈을 불리기엔 많이 아쉬울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강제로 수입의 일정 금액을 못 쓰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인간은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거기에 맞춰 살게 되니까요. 그러면 예금은 어떤 목적일까요? 돈을 묶어놓는 용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출금 통장에 방치되어 있으면 소비하기가 더 쉬워지는데 묶여 있다면 소비할 수가 없으니 소비를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목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불리는 용도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반만 맞습니다. 일단 이자를 받는다는 행위만 보면 돈이 늘어나거나 불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물가가 이 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금을 넣는 것 자체가 화폐 가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심지어 예금조차 안 하고 그냥 돈을 입출금 통장에만 넣어둔다? 그러면 돈은 유지가 아니라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을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얘기해 볼게요. 돈을 불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라는 것이 항상 붙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선에서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펀드 이런 재테크를 통해서 불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개념을 알았으면 돈을 모으는 가이드를 한번 안내해 드려볼게요. 우선 돈을 모으는 순서, 방법에는 정답이 없겠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 채로 도박성의 재테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정 금액을 모았음에도 재테크를 부정적인 거야 라고만 본다거나 이랬을 때 돈을 쉽게 잃기도 하고 아니면 불리는 데에 박차를 가할 수 없기도 해요. 사람의 불안전성을 고려해서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소비하고 싶고 빨리 한 방에 돈을 불리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특성을 잘 생각하고 모으자는 겁니다. 일단 인간이 완전하다라고 하면 그냥 짠테크로 계속 돈 모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선 가장 돈이 없는 사람부터 이제 이 돈이 많아지는 과정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A씨가 있어요. 돈을 모으기는커녕 대출빚이 있는 상황인데 A씨의 경우에는 적금보다 대출빚 상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해요. 그 대출의 이율이 대부분 적금 이율보다 높기 때문에 적금을 들고 대출을 천천히 갚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대출을 먼저 갚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종종 대출 빚은 그대로 두고 적금을 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잘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저는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학자금 대출 이런 경우에는 1%대인 경우가 많아서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정말 좋은 적금 상품이 있잖아요. 청년도약계좌랑 학자금 대출 상환을 어느 정도의 금액 안에서 조절하고 분배해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A씨가 대출 빚을 모두 힘겹게 청산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금을 통해 목돈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돈을 먼저 쓰고 남은 돈을 자연스럽게 모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적금을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쓰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소비 욕구 조절이 안 되면 신용카드를 없애시고요. 체크카드만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A씨는 대출빚 상환도 잘 했고 적금을 들어서 열심히 모았고 적금이 만기가 되니까 수중에 5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수중에 500만 원이 생기니까 이거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돈을 쓴다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굳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 돈을 통장에 두면 뭔가 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은한테 물어보니까 예금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A씨는 500만 원 모두 예금을 들고 그러면은 이제 500만 원 예금으로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만기됐다고 말씀드렸던 그 적금 금액만큼을 다시 적금을 들어서 모아나가기 시작해요. 이 방법을 몇 년 동안 반복을 해왔고 이제 A씨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모은 사람이 되었네요.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을 모았을 이 시점부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재테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법으로 1억을 만들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 뭐 부동산 투자를 해보자. 사실 계약금 4, 5천으로 살 수 있는 집들도 많거든요. 나머지는 또 대출로 받아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이런 주식 투자를 해보자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뭐 추천드린다고 하기까진 좀 어렵겠지만 아직 돈을 컨트롤할 그릇이 작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1억을 만들 때까지 계속 지금 방법대로 모으시고 대신에 이 재테크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식 쪽으로 건든다고 하면 하나의 종목에 넣는 것보다는 가장 만만한 게 ETF니까 그쪽을 먼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ETF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아마 검색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미를 바로 잃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ETF는 여러 자산을 한 군데에 묶어서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ETF 중에 QQQ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 금융주라는 걸 제외한 상위 100종목을 묶어놓은 건데 아무래도 이 100종목 안에는 큰 기업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종목을 묶어놓은 것이 ETF라고 하는 거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과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ETF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시점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익률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전 재산을 날릴 정도의 이 도박성 투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만 좀 받아들여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